안녕하세요. 교육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 킬러 레오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동피드입니다. 예. 자, 계속 2주 연속 소개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훌륭하십니다. 잘하죠? 네. 자, 어쨌든 저희 그 고교 학점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지난주 저희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대로 안 바뀐다. 아주 단호한 결론을 저희가 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 질문이 들어가요. 두 가지의 거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학교별 격차는 어떻게 할 거냐? 학교별 지역별 격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역별 격차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단 방송 첫 번째 출발에 잘 들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할 건지. 자, 한번 레옹님께서 그 전에 그거도 있지만 고해에 또 우리가 교육제도에 변화가 있지 않나요? 고입에 그러니까 특목 자사가 폐지되는 그거는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려요. 네. 그거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역별 문제에 같이 연계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적 산출을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산출하고 그다음 2, 3학년 때 성적 산출이 달라요. 공통 교과랑 선택 교과가 다르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를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재는 고1, 고2는 공통과정, 고2 때는 일반 선택과정, 고3 때는 진로 선택과정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1, 고2, 고3 일반 선택까지는 상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 4% 안에 들어야지 1등 받는 거. 그 다음에 진로 과목 선택이 이제 고3 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선택도 있고 진로 과목 선택은 성취도 A, B, C 세 개로만 나오는데 자 25학년도부터는 공통 과목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상대평가 등급 석차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학년서부터 이 표기가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인 A, B, C, D, E, 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으로 봤을 때 F라고 해당하는 여기는 이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평가 방식 자체가 1학년 때는 상대 평가인데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절대 평가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ABC 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공통 과목 이게 거의 또 몰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몰빵을 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또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시되네요. 네, 상대평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1학년 중요하고 2학년 때는 해당 전공 분야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2학년 때 대부분 다 A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해당 전공 분야는 당연히 A를 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공 분야 비전공 분야에 해당되어지는 학점을 어떠한 과목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획득을 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의 세특에 얼마만큼이나 미세하게 잘 적용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예, 자 성적 산출 표기 방식을 잠깐 봤더니요. 어차피 이제 상대평가는 다들 아시잖아요. 4%가 1등급, 11% 2등급, 23%가 3등급 이렇게 되는데 2학년, 3학년 때 성취도 즉 절대평가가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과목이 나오고 학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점수와 과목 평균 성적까지는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성취도 학생의 성취도 이 학생이 85점이라면은 B 그다음에 수강자 수 55명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A, B, C 이렇게 나오지만 원점수와 이 학생이 받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 성적까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 수까지도 표시가 되니까 글쎄요,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형식은 절대평가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목 평균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문제의 변별력을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쉬워버리면 과목 평균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교과 대학을 갈 때 그런 부분들도 대학에서 또 그거까지도 인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배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추진계획에 이제 보충 이수를 통한 학점 취득 지원 밑에 이제 표가 성취율별로 성취도를 어떻게 이제 매길 건지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번 그거 그거 네, 이거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행은 이제 뭐 90% 이상 A 요거는 동일해요. 동일하고 80% 이상에서 90% 미만 그러니까 성취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B도 이것도 동일해요. 그다음에 70% 이상에서 80% 미만 C도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60% 이상 70% 미만 D 이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60% 미만이 2를 줬어요. 예전에 현행에서는. 근데 지금은 25학년도 적용되는 부분부터 40% 미만은 I. 이게 바로 이제 미수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절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다시 꼭 해야 학점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대학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교과를 산출하거나 할 때 정량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정량화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뭐 A 몇 점, 뭐 B 몇 점, C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량화를 시키겠죠. 대학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은 내신 성적 점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다 있으니까 점수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둔다 안 둔다. 연세대 같은 경우 뭐 제점수 변화를 한다 만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계량화를 시켜내는데 그러면 이제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정량화를 시켜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과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근데 문제를 전부 다 뭐 쉽게 낸다거나 여기는 A가 후한 학교, 저기는 A가 후하지 않은 학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동일 점수로 어떻게 환산할 거냐. 여기 이제 대학들의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대입으로 가잖아요. 어차피 이제 고교에서 내신 산출 방법은 다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이제 애들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수시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는데 원래 이 고교 학점제 자체도 원래 다 계획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교육 제도 변화에 대한 어떤 내용 중에 보면은 논술도 원래 폐지되게 돼 있어요. 계속 간다면. 그리고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원래는 폐지 및 축소로 이제 계속 가는 형태예요. 근데 현 22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학년도 대학 입시를 25학년에다 적용시키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수시 전형의 변화도 대폭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정시는 계속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상대평가로 유지가 될 것이냐. 내신 자체가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수능만큼은 원래 계획은 또 수능도 원래는 기억나세요? 1안, 2안, 3안 막 예전에 수능도 다 절대평가로 다 바꾼다. 막 이런 그런 의견도 수립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수능은 일단은 당분간은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네,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많이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더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요. 그렇죠? 수능 절대평가 세력 자체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돼요. 여론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여론이 가장 강력하게 정시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시 확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수능 상대평가를 전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의 어떤 교육 정치 세력들 간의 역학관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수시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22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024학년도부터는 비교과 영역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종으로 봤을 때 비교과 영역 빠지고 내신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됐을 때 내신도 변별력이 있고 비교과도 변별력이 있고 그러면은 학종으로 본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건 사실 면접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면접이 어떤 면접이 형태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서류 전형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신도 절대평가고 비교과도 빠지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괄합산으로 갈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이제 면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면접 자체가 기존에는 자소서를 통한 일반적인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자소서도 이제 다 폐지됐단 말이에요. 폐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접은 아마 교과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제시문 면접, 어떤 심화 면접의 어떤 그런 형태로 어떻게든지 상위 클래스에 있는 대학들은 우선 아이를 뽑는 게 최대 목적이니까 그런 어떤 면접이 또 강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고교학점제의 그 평가 체제가 안정화되는 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한 3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이 학생들의 차원에서는 아까 전에 저희 그 민우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학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학교 이름을 들으면 그 학교는 어떤 과목 어렵게 내는 학교, 어떤 학교는 그 학교는 이 과목 쉽게 내는 학교가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 차원에서는 내가 더 좋은 절대평가 A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하는 방향성에 좀 차이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 그 자체에서의 고민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학교별로 그 성취 체제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 시험 문제를 내거나 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에서 어떤 뭐 제재와 그 학교별 성취도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학 차원에서는 그럼 이렇게 학교별로 좀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이 성적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학별 방법도 조금씩 더 변화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3단계 측면에서의 좀 안정화 과정에서의 좀 변화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대학 입장에서 제가 그 아주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추천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교과. 학교는 알 거 아니야 석차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준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각 고등학교별로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석차를 내서 줄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추천받는 비율, 추천받는 비율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어디는 있으니까. 4%, 어디는 5%, 어디는 7%. 어차피 지금 현재 교과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줄 수 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이미 그 석차를 나눠서 준다. 일단은 학생부에는 없어도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정성이라는 그런 시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도 근거 있게 뭔가 얘기되면은 얘가 A인데도 성취도가 높은 A라서 우리는 얘를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의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형 자체가 결국 교과라는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걸러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코로나로 가장 빛을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수행평가의 과제형 평가거든요. 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이 교육제도의 아마 거대한 변화예요. 사실은 거대한 변화인데 이게 오프라인 학교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빛을 못 보는 건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형태의 학교 생활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특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3월달에 수행평가를 봤어. 그럼 3월달에 이미 얘가 세특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뭐 구질구질하게 쓰지 않아. 0000의 주제에 대해서 물리 자기장에 대해서 이 아이가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러이러이러한 성취도를 보임. 그 똑같은 A라 하더라도 그 성취도에 관련된 세특의 표현 속에서 여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굳이 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상위권의 대학들은 이 상황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레옹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되면 면접 보면 돼요. 안 되면 그냥 교과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걸어버리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중위권 대학들. 그렇죠. 네, 이 중위권 대학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인데 이 중위권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그렇다면 개량화된 성적으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A를 중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 또.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어떻게 A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입시에 관련된 학교별 학생에 대한 어떠한 모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떠한 영향 속에서 그냥 지금처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도 저희는 방송을 할 거고요. 그때도 저희가 한 발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끝났어요. 이것도 거의 그 비가역적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외고는 거의 존폐의 기로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학교들이 있어요. 대원외고랑 하나고 요 정도는 좀 살려주는 게 어떨까. 아쉬워요 정말. 왜냐면 엘리트 애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학교들이 지금은 평준화의 시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동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건 이미 실현되게 돼 있어요. 고교 평준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얘네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영재고랑 과고를 제외하고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특별한 고등학교가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고교학점제 시대에 어머님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진담이. 이후 교육 분야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유튜버들과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인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고교 학점제 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개별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별 학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일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주목하셔야 되느냐? 시도교육청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자치의 근본은 결국은 시도교육청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화된 교육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지역 분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을 모두 한데 모아서 교육부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떠한 위상과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만만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특색 있게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종시.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움직이기가 시도교육청에서 특별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의 수가 작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지원청도 없어요. 지역 지원청이 없이 바로 세종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등학교별 연계를 만들어줘요. 당신들은 인문자연계열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인문자연계열을 업시키세요. 이쪽은 뭐 자연계 쪽이시네요. 뭐 업시키세요. 그러면 애초에 이쪽은 사회선생님이 많이 가고 이쪽은 과학선생님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2학년 때 선택 과목 할 때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제가 성향이 전학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 관내의 학생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뭐 프로젝트 수업을 같은 거 진행을 할 때는 일로 와 5개 학교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뭘 깔아줄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육청별 연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에 세종국제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종국제고는 자연스럽게 인문자연계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누구나 다 추천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일지망으로 나는 세종국제로 갈래요. 나는 어학 이런 쪽 아닌데, 난 경제 파트인데 국제고도 아니야. 다른 고등학교 가겠다.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이공계 쪽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움직이고 그것들에 대한 배열과 조율을 이루어내겠죠. 이게 특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교육청의 역량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돼야지 다시 좋은 거예요. 개별 학교의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지역 교육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교육적인 연계성이 내 아이의 교육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단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았을 때 특목 자사고라든가 이런 어떠한 외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그러지 않을 것이고 마치 어떤 하나의 어떤 고등학교가 레벨화되는 것처럼 만들어질 것이다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 지역 단위의 어떠한 교육이 움직여지는 걸로 이미 패러다임 변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학교는 좀 아깝다. 몇 개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딱 찍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원외고 아깝다. 네?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가 대원외고에 가서 연설합니다. 학생들 같이 막 대화도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그쪽 학교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니까 수월성 교육이라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주니까 그쪽 나라 세계에서는 정말 미래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내가 미리 가서 만나줄게라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로 오스트리아 대사가 대원외고 학생들과 간담회도 열어주고 이랬단 말이죠. 이 오스트리아 대사님께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어떠한 기회들이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학교 한두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깝고 그것을 언론이 부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대세는 이미 외고는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가 강조되는 어학이 강조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미 지역에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마음속에서. 그러면 저항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우리 애가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를 갖다 놓고 너무 상상고 사태에서의 어떠한 법정 소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강조하고 생각하실 필요는 조금은 좀 없다. 오히려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지역 간 결합을 지역 교육청의 어떠한 연계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을 좀 하면서 진행해 보실 필요도 있을 듯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졌네. 특목고 수업을 온라인으로도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특목고 폐지됐다고 특목고 계신 선생님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추진하는 게 그걸 온라인 수업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흥미로운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돋보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승일대의 사건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리고 그 2015 개정으로 교육과정이 넘어가면서 그 개편안에 굉장히 중시했던 단어들이 학생의 핵심 역량 그리고 그런 혁신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었던 그 체제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게 1년 만에 그냥 모두 다 끝이 났잖아요. 고교학점제에 이 발판을 깔아주는 게 이 온라인 수업의 이 일반화, 상용화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점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학교를 통한 좀 학습 선택권들도 더 높아지고 개인의 가져야 할 그런 핵심 역량들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의 어떠한 정보죠. 관심 있으시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네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저희는 이제 방송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예측을 했던 내용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검증을 해오고 어찌 보면 교육진담이 그동안 가장 신뢰를 얻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확한 교육정책에 대한 미래적인 형태의 예측을 가장 구체적으로 발현시켜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만약에 구현된다. 지금 우리 혜림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현된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 간 연합체, 전국적인 연합체가 중요하다. 개별 학교의 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개별 학교의 수강 신청을 통한 성적 산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 학생의 경계가 학교의 울타리 밖을 벗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갔지만 내 애가 결국 그 고등학교에서만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졸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그럼 인프라가 갖춰진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냐면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태블릿 PC를 나눠줍니다. 모르셨죠? 거기에는 전자교과서 같은 그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산 기반, 교육의 전산 기반 자체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보화에 관련된 형태의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걸 왜 해? 저걸 왜 하지?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아니 정부가 저렇게 교육 예산에 정보화 분야에 돈을 써.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저걸 나눠줘. 또 저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가 온라인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네. 그럼 그 온라인 기반 속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탑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데 저걸 왜 만들지? 저걸 만들어줬는데 그럼 만들면 안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기반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작은 부분을 보지만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곡차곡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들의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놓고 본다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과거보다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실 때의 그 추억보다는 훨씬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개별 학교의 경계의 범위가 느슨해지고 넘어갈 것이다. 내 아이는 하나의 학교를 졸업했지만 하나의 학교 이외에 수많은 학교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게 고교학점제가 갖고 있는 미래의 아주 재미난 지점이고 이 과정에서 내 아이가 어떠한 역량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입시 결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몇 년 후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하면서 저희 교육진담 방송을 들으시러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남겨놔요. 그 시기에 그걸?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항상 그 말대로 됐네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길었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여기까지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